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당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참 착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착해서 좋아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우유부단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아니 내색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편과 다르게 결정도 잘 내리고 할 말도 잘하는 제가 좋았나 봅니다. 남편이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제가 커버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저희 둘 사이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오히려 사람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굳은 일도 자기가 먼저 하는 선한 점을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남편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와의 관계서였죠. 남편은 참 착한 효자예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생 때 시아버지와 헤어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원했지만 남편 친가 쪽에서 난리를 쳐서 시아버지가 키우게 되었다네요. 그래서 남편은 혼자 산 시어머니를 끔찍히 생각했고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뭐든 다 들어드렸죠. 남편이 그냥 효자라면 문제가 아닐 거예요. 문제는 시어머니의 행동이었고 그것에 아무 말도 못하는 남편의 처신이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갖고 싶은 것이 많으셨어요. 저희가 드리는 용돈도 있는데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싼 명품, 비싼 보석, 비싼 가전, 비싼 것이라면 다 좋아하셨어요. 주변 친구분이 뭐 하나 장만했다는 소리만 들으면 바로 아들에게 갖고 싶다고 하셨죠. 그러면 남편은 두말 없이 사드렸습니다. 뭐 사드리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만큼 남편과 제가 엄청 돈을 많이 번다면 말이죠. 사달라는 것도 거의 다 사드리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용돈을 더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제게 돈이 나갈 때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았을 텐데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꽤나 많은 돈이었죠. 제 남편은 번역가입니다. 유명한 번역가는 많은 돈을 벌겠지만 저희 남편은 그 정도로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버는 돈이 시어머니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생활비도 대부분 제가 버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돈 문제는 민감하잖아요. 남편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심스러웠죠. 아무래도 제가 더 잘 벌다 보니 잘못하면 제가 돈 가지고 요새 떠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별말하지 않고 참았죠.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불만의 대부분은 저에 대한 것이었죠. 저한테도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종종 하셨는데 남편에게는 얼마나 제 흉을 보셨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네라고만 대답하는 남편과 달리 저는 하고 싶은 말은 했어요. 제 앞에서 남편에게 뭐가 갖고 싶다고 하면 말씀드렸죠. 어머니, 그 가방은 사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형편이 그 정도는 안 되어서요. 어머, 얘 봐라. 너희 둘이 버는데 그 정도도 못 산다는 게 말이 되니? 너 나 사주기 싫은 거면서 괜히 둘러대지 마라. 둘러대기는요, 정말이에요. 저번에 갖고 싶다고 하셨던 가방 2달 전에 사드렸잖아요. 1달 전에는 목걸이도 해드렸고요. 이번 한 번만 사드리는 거면 모르겠는데 계속 사드리다 보니 저희 형편이 거기에 못 따라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가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저보다 배는 많으시잖아요. 얘 봐라. 경재야. 저렇게 시어머니 앞에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것 좀 봐라. 나 한마디 하면 넌 10마디 하겠다. 넌 그런 버르장머리 어디에서 배웠니? 그리고 내가 너보다 가방 많으면 안 되니? 사회생활하는 저희보다 씀씀이가 크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재 씨나 저나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너 잘 번다고 잘난 척할 땐 언제고 왜 이제는 돈이 없대? 그런데 너는 돈 없다고 말할 때마다 아주 꼬장꼬장 기고만장하구나. 네가 성격이 그 모양이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다. 알아? 어머니, 왜 또 그 이야기는 꺼내세요? 여보, 당신도 그만해. 매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결론은 항상 제 잘못이죠. 버르장머리 없는 것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것도 애가 안 생기는 것도 다 제 잘못이 되었어요. 정말 말할 때마다 진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돈 때문에 걱정하면서도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는 남편이 답답해 저라도 가끔 한마디 해야 속이 풀렸네요. 추석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찾아뵐 때가 많아요. 시어머니 댁, 시아버지 댁, 그리고 저희 친정도 가야 하죠. 그런데도 매번 시어머니 댁에 먼저 갔고 짧은 연휴 동안 며칠을 붙잡으셨습니다.
명절 당일 오후에야 겨우 시아버지 댁에 갈 수 있었고 친정은 다음 날에 가거나 못 갈 때도 많았죠. 명절 때마다 정말 속상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어쩌겠냐고 할 뿐이어서 매번 그냥 맞춰드렸어요. 그해 추석에도 그랬습니다. 명절 연휴 전날 회사에서 끝나자마자 시어머니 댁으로 갔죠. 시어머니는 아들 왔다고 반가워하시면서 제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하셨어요. 다음날 아침밥을 해먹고 치우고 나니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뭐를 한가득 꺼내셨습니다. 채소며 고기며 온갖 음식 재료들이 한가득이었죠. 이제 음식하려고 꺼내시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재료들을 다 꺼내더니 제게 종이를 한 장 주시더군요. 거기 적혀있는 음식들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장 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채소값이며 고기값이며 얼마나 올랐는지 너희가 준 용돈 가지고는 택도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돈 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재료값만 말고 두둑하게 많이 달라는 이야기였죠. 재료들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늦잠 자고 있는 시누이를 깨우셨습니다. 평소에 연휴에도 시누이는 방에서 안 나오거나 약속 있다고 나가버리는데 웬일인지 싶었어요. 조금 후에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사하게 단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옆에서 채소를 썰고 있던 남편에게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했죠.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그래, 백화점 가야지. 네? 지금 가야 돼. 빨리 준비하고 나와. 어머니, 지금 어떻게 백화점을 가요? 저 이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 누가 뭐라니? 넌 그거 해. 우리 다녀올 테니까 다녀오는 동안 해놔라. 네? 아무리 할 말 잘하는 저라도 이런 순간에는 멍해져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 없이 가만히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신상품이 오늘 들어온다고 했다고 남편을 채근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결국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갔죠. 저보고 빨리 들어오겠다고 속삭이면서요.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왜 종이를 줬을까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매는 제가 혼자 점심도 못 먹고 고기 재우고 생선 찌고 전 부치고 나물 삶는 동안 신나게 쇼핑을 했나 봐요. 저녁밥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 남편과 시누이 두 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절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밥도 안 차려놓고 뭐 했냐고 했습니다. 와, 저는 순간 신데렐라가 된 줄 알았어요. 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음식하느라 한시도 못 쉬고 점심도 못 먹고 이랬어요. 이제야 설거지하고 부엌 치웠고요. 얘 또 유세 떤다. 아유, 너는 무슨 유세 떠는 게 버릇이니? 나 옛날에는 혼자 그보다 더한 일도 다 했어. 유세 떠는 게 아니고요. 수고했다. 그런 말씀 한마디 없이 저 보자마자 밥 안 차렸다고 타박하시니까 그렇죠. 너무하시잖아요. 뭐라고? 얘 경재야. 내가 늘상 말하잖니. 제 말하는 말 뽐새 봐라. 어디 시어머니한테 너무한다 어쩐다고 한다니? 아이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명절날 기분 좋게 아들딸이랑 쇼핑하고 왔더니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것이 아주 초를 치는구나 초를 쳐. 아이고 기가 차다 기가 차. 어머니 제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제가 서운해서 그래요. 여태까지 일했냐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는 해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누나를 굴리면서 제 남편을 쳐다보더군요. 그걸 보고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니고 시장하셔서 그런 건데 뭘 예민하게 그래. 당신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는데 좀만 참자. 말린다고 거드는 남편 말은 제 화에 기름을 부었네요. 너무 화가 나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시어머니 앞이고 뭐고 소리를 지를 것 같았죠. 입을 꾹 다물고 돌아서서 신데렐라답게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맛있게 저녁을 먹더군요. 밥을 먹지 않고 부엌에 있는 저를 예의상 한번 부르더니 셋이 사이좋게 잘도 먹었죠. 무슨 정신으로 명절 연휴를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참았던 화가 터져나왔습니다.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이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믿고 살았다니 그냥 시어머니와 살지 왜 저와 사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날 처음으로 크게 다퉜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더군요. 우리 어머니가 좀 과하신 건 알아. 하지만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사셨잖아.
이제 아들 장성해서 그 덕 좀 보고 사신다고 신나서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야겠어? 좀 가하시다고? 좀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하신 거야. 그렇게 우리한테 돈을 많이 가져가시면서 매번 나만 보면 타박하시고. 그리고 내가 신데렐라야? 내가 어머니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어머니 가여운 것만 보이고 나 가여운 건 안 보여? 당신이야 강한 사람이잖아. 하고 싶은 말도 다 잘하고. 어머니는 겉으로만 그러시지 여리신 분이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 엄마도 아닌데 속을 어떻게 아냐고. 나만 보면 그렇게 독한 말을 쏟아내시는데 속이 여린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막말로 당신 엄마지 내 엄마야?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참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결혼하면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며느리들 다 이렇게 산다더라. 당신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뭐? 유난? 내가 유난이 아니라 당신이랑 어머니가 유난이야. 정상이 아니야, 당신도. 뭐? 말이면 다인 줄 알아? 저희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순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했던 남편이 소리를 질렀는데 충격적이었죠. 싸움이 끝나고 저는 그대로 방에 들어가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거를 시작했어요. 결국 시어머니 일로 이렇게 틀어지는구나 속이 많이 상했죠. 이번 일로 남편에게 많이 실망했지만 당장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하고 마음만 힘들어 밥도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일은 해야 하니 회사는 열심히 다녔죠.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회사 앞에 얻은 집으로 돌아가 혼자 있으며 막막했습니다. 사이좋았던 우리 부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탄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나지 않고 그저 시간만 흘렀죠. 어느 날 회사에서 다른 팀인 동기가 일이 막혀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제 거래처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동기에게 그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었죠. 다행히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했어요. 동기가 정말 고맙다고 밥 한 번 사겠다고 저만 보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심란해서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도 밥 한 번만 사게 해달라고 해서 그러자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근사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음식 좋아하는 것이 기억나 자기 단골집을 예약했다고 했어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남편과의 일은 잠시 잊고 그 자리에 집중했죠.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앞쪽 테이블에 앉은 한 아주머니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아는 사람이랑 내가 닮았나 하고 말았죠. 그동안 밥도 잘 안 챙겨 먹었었는데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 먹으니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동기 덕분에 즐거운 저녁을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니 부재중 전화가 많이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죠.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하셨을까 의아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에 전화 한 번 없던 시어머니인지라 더 궁금했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화부터 냈죠. 뭐 한다고 전화를 이제 걸어? 회의 중이었어요. 너 경제랑 이혼할 거지? 너 이혼할 때 하더라도 유책 사유는 너한테 있다는 거 제대로 알아둬라. 엉뚱한 소리 하면서 위자료니 이런 말 꺼내지도 말어. 알았어? 저희 이혼 이야기 한 적 없어요. 유책 사유는 무슨 소리세요? 말하기도 입 아프다. 너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서 나한테 가져오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해. 경제랑 만날 필요도 없다. 너 같은 애랑 경제가 부부라는 게 난 정말이지 하루도 못 참겠다. 내가 너 하는 꼬라지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못 배웠을까 했는데 그런 짓거리까지 하고 정말이지 내가 그 소리 듣고 기함을 했다. 아니 당하더라도 무슨 일인지는 알고 당해야죠. 지금 말씀 너무 심하신 거 아세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막말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뭘 했다고 이 난리세요. 그래, 내가 너 이렇게 모르쇠로 일갈할 줄 알았다. 공부만 많이 했으면 뭐해. 이렇게 사람이 뻔뻔하고 경우가 없는 걸. 너 별거 하기 전부터 남자 있었지? 네? 너 어제 그 남자랑 아주 레스토랑에서 하하호호 웃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이제는 별거도 했다, 잘됐다, 살판 난 거냐? 그런 거 하려면 이혼 도장이나 찍고 해. 나는 무슨 죄라니? 내가 왜 며느리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정말 나 뜨거워가지고. 아휴, 빨리 이혼해. 어제 만난 건 제 회사 동기예요. 저한테 빚진 거 있다고 한턱 쏜 것뿐이고요.
어머니는 왜 알아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세요? 얘 좀 봐. 참 대단도 하다. 참 당당하네. 하! 회사 사람이랑 불륜 저지른 주제에 뭘 잘했다고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위자료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위자료는 오히려 네가 줘야 할 거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시어머니라고 그동안 참고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다는 게 화가 났죠. 분했지만 그렇다고 남편한테 퍼붓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대로 저한테 다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이 일은 잊으려고 노력했죠. 며칠 뒤 퇴근하려고 회사를 나섰는데 회사 앞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새 남편이 어색했습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러 카페에 갔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뭐, 그냥 지냈지. 우리 이렇게 떨어져 지낸 적 처음이잖아. 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해. 당신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매일 당신 생각했어. 그런 사람이 연락을 한 번 안 해? 당신이 싫어할까봐 걱정돼서 못했어. 여기 찾아오는 것도 정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 먼저 물어보고 올까 하다가 오지 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그냥 왔어. 역시 제 남편이 맞았네요. 주저주저하고 결정 못하는 우유부단한 제 남편 말입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통화한 이야기 들었어. 힘들었지? 나와 떨어져 있어도 당신이 당하는구나. 미안해. 지금도 미안하고 그때도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안하다고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이 미안하다고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어. 무슨 소리야.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나 당신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집으로 가자. 달라진다고? 어떻게 달라질 건데? 당신 이번에 어머니가 나랑 통화한 일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내 편에서 한마디라도 했어? 미안해. 그게 못 그랬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측으로 사람을 불륜녀로 만들고 못 베어먹은 막장녀로 만드셨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남편이란 사람이 말 한마디를 못해?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겠다는 거야? 이런 당신 뭘 믿고 내가 돌아가겠어. 달라질게. 달라질 거야. 그냥 달라진다는 말로는 안 돼. 확실하게 이야기해. 나랑 합치고 싶으면 어머니와 나 둘 중에서 선택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어머니랑 인연을 끊으란 말은 아니야. 그렇게 어머니한테 휘둘리면서 살지 말란 이야기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지 어떻게 다 맞춰드려. 어머니가 월 몇백은 쓰시는 거 알지? 우리가 언제까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자꾸 아이 안 생긴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정말 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머니 바라시는 대로 더 이상 돈 못 들여. 어차피 일어날 일이야. 이번엔 확실하게 어머니에게 드릴 돈 정하고 그거에서 벗어난 돈을 한 푼도 안 드리는 걸로 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머니 앞에 있으면 말이 안 떨어져. 여보, 당신은 다 큰 성인이야. 내가 해줄 수는 없어. 당신이 해야 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정말로 달라질게. 당신 집으로 오는 거지? 남편의 다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제가 언제 나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금방 예전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과 시어머니 관계도 예전과 별다르지 않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믿은 제가 잘못한 걸까요? 부부라는 인연을 놓고 싶지 않아 제가 미련을 부린 걸까요? 합가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가 또 거슬렸는지 두서없이 한참 저를 비난하더군요. 그러더니 내뱉듯이 이런 말을 했죠. 경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유, 그 아가씨는 경제 마음에 든다고 했는데 착해 빠진 놈. 아니 네가 뭐라고. 에이. 제가 무슨 이야기냐고 그 아가씨가 누구냐고 했더니 비웃듯이 웃으며 자신은 거리낄 게 없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너 경제하고 헤어지려고 나간 거 아니었냐? 경제가 언제까지 너만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당연히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여자 보여줬었다. 그 아가씨가 얼마나 괜찮은 줄 아니?
어디 너 같은 애를 갖다 댈 수도 없어. 예쁘고 직장도 좋고 너처럼 유세도 안 떨고 또 착하기는 얼마나 착한 줄 아니? 그리고 젊고 건강해서 애도 언제든 숨풍숨풍 낳을 수 있겠더라. 정말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았죠. 그냥 끊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시어머니가 못마땅해 하는 저와 달리 고분고분하고 순해 보이는 여자를 어디에서 데려왔겠죠. 남편은 무슨 자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와서 얼떨결에 선을 봤을 테고 이후에 거절했을 겁니다. 그걸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시어머니 속내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아니까 더 열이 뻗쳐왔어요. 퇴근하고 남편에게 물어봤죠. 나랑 별거했을 때 다른 여자랑 선보았냐고. 그 여자가 정말 애를 순풍순풍 잘 낳게 생겼더냐고 말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알았냐고 당황하더군요. 내가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았겠어? 어머니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던데? 젊고 예쁘고 능력 있고 무엇보다 착해서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애도 잘 낳게 생겼다던데. 완전 이상형 아니야? 어머니의 효자 아들 당신한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머니랑 밥 먹는 자리인 줄 알고 나갔다가 얼떨결에 잠깐 앉아있다가 나왔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해드리고 싶어? 나랑 이야기한 게 있는데도 그러고 싶어? 미안해. 나도 잘못했고 어머니도 잘못했지.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신 거 알잖아.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볼게. 그게 뭐 잘한 일이라고 당신한테 이야기하셨을까? 진짜 미안해. 하지만 이건 별거 했을 때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신세졌다고 밥 샀던 동기가 어느 날 저에게 술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술자리에 갔죠. 분명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한참 뜸을 들이더군요. 겨우 입을 떼서 한 말이 이거였죠. 저와 함께 갔던 레스토랑에서 제 남편을 봤다고요. 남편과 어머니로 보이는 분과 어떤 여자분이 있었다고. 누가 봐도 선보는 자리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오래 보지는 않고 나오기는 했는데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었다고 했죠. 혹시 이혼했냐고 물어보더군요. 말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동기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참담했죠. 달라질 거라던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또 선을 받겠죠. 이 정도면 그냥 어머니가 시킨 게 아니라 남편이 원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며칠 전에 또 선 봤다며. 나와 헤어지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싶은 거면 그냥 말해. 이렇게 사람 뒤통수 치지 말고. 아니야, 여보. 나 그런 자리인 줄 모르고 나간 거였어. 정말이야. 어머니가 저녁 사달라고 하셔서 나갔더니 그런 자리더라고. 나 집에 들어올 때 당신 뭐라고 했어? 어머니한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달라지겠다고 했지. 그런데 이게 뭐야? 뭐가 달라진 거야? 여보, 나 정말 그런 자리인 줄 알고 바로 나왔어.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 다시 벌이지 말라고 그 여자분에게도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대단한 무례라고 단단히 이야기했어. 내가 이혼한 줄 알고 나온 여자분에게 나 유부남이라고 이야기했고. 정말이야? 당신이 어머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오! 그런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셨어? 소리 조금 지르시다가 가만히 계시더라. 좀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 그러실 만하네. 한 번도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한 적 없는 당신이 그랬으니. 그래. 그런데 그때 정말 너무 화나더라고. 정말 어머니가 또 이러실 줄 몰랐어. 너무 실망스러워서 어머니한테 소리를 다 질렀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동안 어머니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했는데 참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전 같으면 바로 그날 득달같이 전화를 했어도 몇 통을 했을 텐데 말이죠. 전화는 다음날 신우이에게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알아 누웠다고, 며칠째 밥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다 죽게 생겼다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신우이 이야기만 듣고 그냥 전화를 끊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달라질 거라고 말이죠. 선택하라고 했어요. 솔직히 지금 어머니 진짜 아프신 거 아닐 거라고 또 달려가서 비위 맞춰드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했죠. 남편은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마음먹는 것 같았어요. 자기야말로 많이 화가 났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보기는커녕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에게 온갖 말로 화풀이 하셨어요.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건지,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 분이 왜 이리 저한테 당당한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원하시는 만큼 돈을 안 드리는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어머니 아들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어머니께 들어가는 돈 대부분이 제가 번 돈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시어머니한테 퍼다 주는 며느리 원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할 것 같으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앞으로 이런 전화도 하지 마시고요. 좋아하시는 돈 벌려면 회사 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왜 자꾸 일하는 시간에 전화해서 소리를 지르세요? 전화 끊습니다. 일방적으로 퍼붓는 어머니 말을 끊고 저도 퍼부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시어머니 전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어머니, 앞으로 아내한테 전화 걸지 마세요. 그렇게 퍼붓지도 마세요. 왜 자꾸 전화해서 화풀이를 하세요? 너 걔한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이러니? 내 말도 좀 들어봐야지. 내가 당했다 얘. 어머니, 계속 이렇게 행동하시면 저 어머니 얼굴 안 봐요. 그렇게 아세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했죠. 아마 엄청 놀랐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남편에게 이런 면도 있을 줄 몰랐네요. 어떻게든 저와 함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서인지 조심하시더군요. 저에게 전화를 해서 퍼붓거나 남편에게 하소연하거나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여자를 소개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이혼시키려는 마음은 접은 것 같았어요. 대신 아들을 살살 꼬드겨서 한 살림 장만하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어머니란 사람이 아들 착한 거 이용해서 살살 긁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한 것 때문에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때다 하고 TV랑 냉장고를 바꾸셨습니다. 저희는 남편이 자취할 때 쓰던 오래된 TV와 냉장고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3년도 되지 않은 가전을 예쁜 모델 나왔다고 갈아치우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반지에 진주 목걸이도 하나씩 하셨죠. 전 시어머니 시집이라도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하다 못해 인테리어를 싹 다 고쳐야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취향대로 하려면 몇 천이라도 부족할 거였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죠. 남편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또 알아서 넙죽넙죽 사다 바칠 줄 몰랐네요. 이런 지긋지긋한 날들을 보내다가 저에게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영국 지사의 발령이 난 거였어요. 워낙 경쟁률이 높은 자리라 저도 가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기대도 안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된 거였습니다. 저는 잘 됐다 싶었어요. 제 커리어를 위해서도 모두를 위해서도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에게 발령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두고 저 혼자 떠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런 우유부단하고 답답한 남편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직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남편에게 세 번째 기회를 주자 생각했죠.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야. 난 당신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 하지만 선택은 당신이 해야 하는 거겠지. 다만 이건 당신한테 주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나도 갈게. 나 어차피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는 직업이고 당신 가는 곳이면 나도 가야지. 그럴 수 있겠어? 어머니는? 당신 말대로 좋은 기회가 되겠지. 우리도 우리만의 결혼 생활을 좀 해보자. 어머니도 나와 좀 떨어져 있는 게 나으실 거야. 결정하고 나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집 정리에 관련 서류들 준비해 짐 붙이고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영국 가는 공항이었어요. 정신없는 동안 역시나 시어머니는 난리바람 눈물바람이었죠. 남편 일에 아내가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왜 네가 아내 일에 쫓아가야 하냐고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그런다고 바뀔 일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도 곧 그걸 깨달았는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래도 공항에는 나와보지 않으셨어요. 영국에서는 참 좋았습니다. 신혼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얼굴 붉힐 일이 없어지니 매일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낯선 곳에 적응하고 일에 바쁜 와중에 저희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몇 년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천사가 저희에게 내려왔습니다.
임신하고 아이 낳아 키우는 일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행복했어요. 힘들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남편이 참 많이 함께 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를 낳고 나서도 저를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신경 써주었죠.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웠습니다. 아이 낳고 몇 달 안 지나 복직한 이후에는 정말 남편 없었으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주말이면 유모차를 끌고 함께 집 앞 공원을 나가고는 했죠. 그게 저희 나들이의 전부였지만 그것도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것이 고마웠고 남편의 아이를 낳은 것이 행복했어요. 영국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시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자주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 번 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오랜 비행이 엄두가 안 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일에 육아에 정신이 없어 신우의 결혼식 때문에 한 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번, 이렇게 겨우 2번 한국에 다녀왔죠. 시어머니와 접촉이 줄어드니 자연스레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많이 잦아들더군요. 마음이 편해지니 제가 쉽게 임신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4년이 지났어요. 다시 한국으로 아이와 함께 셋이 되어 돌아왔죠. 저희가 영국에 갈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공항에 나와 계셨습니다. 저희가 게이트를 나서는데 바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주하나! 주하나! 경재야! 예! 소연아! 이제 3살 된 저희 아이 주한이를 보고 시어머니가 달려오시더니 안아주셨습니다. 주한이가 태어나고 시어머니는 이제 3번째 보는 거였어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주한이 볼에 볼을 부비셨죠.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주한이 주려고 샀다며 인형이랑 장난감을 한가득 꺼내셨습니다. 전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원래 시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돈 한 푼 잘 쓰는 분이 아니셨죠. 맨날 본인 옷은 그렇게 사시면서 아들 티셔츠 하나 가지고 온 적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입으로는 아들 하시는 분이 말이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되시니 달라지시는구나 했죠.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지셨더군요. 돌아왔으니 다시 시작이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죠. 저에게 함부로 말하던 분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냥 평범한 말들을 주고받는데 기분이 묘했죠. 영국에서 사가지고 온 시어머니 선물을 드리는데 그전처럼 대놓고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이런 걸 사가지고 왔냐고 하시는데 이분은 누구신지 싶더라니까요. 그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한결같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셨죠. 돈 달라고 물건 사달라고 하는 모습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주한이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좋긴 한데 얼떨떨한 기분이 들더군요. 얼마나 나중에 큰 거를 달라고 하시려고 저러시나 오히려 의심이 들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여전하셨어요. 영국에서 돌아오고 몇 달 뒤 제 생일이 되었죠. 저희는 바쁘기도 하고 아이 때문에 외식도 번거로워 저녁에 배달 음식이나 시켜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한참 바쁠 때라 저녁을 함께 못 먹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생일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출근 준비 때문에 정신없는데 왜 오셨을까 순간 짜증이 났죠.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 저에게 짐꾸러미를 손에 쥐어주시고는 어서 출근하라고 하고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들어와 짐꾸러미를 열어보니 케이크와 미역국, 반찬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말이지 너무 놀랐죠. 남편 생일에도 미역국도 케이크도 뭐 하나라도 사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와서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입을 벌리고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시어머니 덕분에 케이크에 초도 켜고 미역국이랑 밥도 맛있게 먹었어요. 생각하지 못한 감동이었죠. 정말 달라지셨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된 건 추석 때였어요. 항상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 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연휴 전날에나 천천히 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안 자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 걸 오히려 저희가 자고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갔더니 음식을 거의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마저 함께 음식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었죠. 주한이를 재우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저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영국에 가 있는 동안 네 동생도 시집가고 나니 참 적적하더구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면 늘 바빴고 손주 돌봐야 한다. 자식들이 집에 왔다. 가족 모임이다.
항상 가족들하고 지내느라 바쁘더라고. 너희가 보내준 용돈으로 쇼핑을 가도 예전만큼 재미가 없었다. 이제 나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늙어간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외롭더라. 친구들이 부러웠다. 항상 친구들에게 자랑만 하고 지냈는데 점점 친구들이 부러워졌어. 시어머니가 이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셔서 놀랐죠. 남편은 시어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계속 생각했지. 너희가 그냥 일 때문에 간 것만은 아니잖니. 나도 그 정도 눈치는 있다. 후회되더라. 너희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 내 욕심만 부린 거 다 말이다.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이대로 혼자 외롭게 늙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절에 다니기 시작했어. 새벽 기도도 다니고 108배도 하고 좋은 말씀도 들으려고 많이 다녔다. 아직도 노력하는 중이야. 아무튼 이 말을 하려던 건데 말이 길었다. 내가 잘못했다. 경재야, 소연아.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눈가가 촉촉해졌죠. 어머니, 저희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다 괜찮아진 기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시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드렸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그런 마음으로 지내신 줄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이야기에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저희는 묵은 감정을 해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고 나니 시어머니가 부르지 않아도 가서 뵙고 싶어졌죠. 주한이도 자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댁 한 번 갈 때마다 전날부터 속이 얹혀서 밥도 잘 못 먹던 예전과는 달리 정말 달라졌죠. 저희는 너무도 사이좋은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 먹어서였을까요? 인상도 편안하게 바뀌셨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달라진다는 말이 맞았던 걸까요? 사이가 좋아진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와 화해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렇게도 생각했죠. 벌써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5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에 아이는 훌쩍 컸고 아이의 기억 속에 할머니는 좋은 분으로 남아있습니다. 곧 시어머니 제사네요. 남편은 제사 때마다 시어머니 생전 모습 이야기가 나오면 그전 모습은 까맣게 잊은 사람처럼 좋았던 모습만 이야기하죠. 정말 잊은 건지 잊고 싶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남편이 조금 어이없기는 하지만 이해가 가기도 해요. 굳이 힘들었던 일을 꺼낼 필요는 없으니까 말이죠. 제사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채로 보내드리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서로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헤어지게 되어서 다행이라고요. 사람의 갈대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남편, 시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